우리 엄마 첫 런던 여행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며느리 김민희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살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생일날쯤엔 그래도 어머님 건강하세요 하는 짧은 메시지 하나는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런던 타워 브리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 부부의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사진 속에서 며느리는 손가락 하트를 그리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아들은 팔짱을 낀 채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적힌 해시태그들이 눈에 콕콕 박혔습니다. 우리 엄마 최고 첫 유럽 여행, 사랑하는 가족, 남편 찬스, 런던 가족 여행. 그날이 제 칠순이었습니다. 잔치를 바란 건 아니었어요. 케이크 하나, 짧은 전화 한 통, 아니면 어머니 밥이나 같이 먹어요. 그 말 한마디면 좋겠죠. 그런데 하루 종일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고 전화기마저도 침묵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이 좋아하던 도토리묵 무침도 하고 며느리가 잘 먹던 잡채도 준비했어요.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허전함을 채우려고 했지만 고요한 집 안은 더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직접 본 겁니다. 그날 오후 잠깐 휴대폰을 만지다가 며느리 이름이 떠서 눌러보게 되었거든요. 예전엔 팔로우 요청을 보냈다가 거절당한 이후로는 그냥 신경 끄고 있었는데 그날은 무슨 마음이었는지 손이 가더군요. 공개 계정으로 전환해 놓은 건지 피드가 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화면에 바로 그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낯익은 얼굴들, 익숙한 장면. 하지만 그 속에 전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난 이 가족 사진에서 지워진 사람이구나.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진짜 관계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날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당신도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옥, 70살입니다. 전통시장에서 한식집을 30년 넘게 운영했어요. 정옥인의 밥상은 실패가 없다는 말을 들으며 손맛 하나로 살아온 인생이었죠.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아들 이영진과 며느리 김민희가 저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겼고 늘 주는 사랑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은 칠순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라면을 2개 끓였습니다. 누군가에겐 별일 아닌 한 끼일지 몰라도 제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옥아, 넌 왜 아직도 기다리고 있니? 넌 왜 아직도 그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며느리 좋아하는 잡채를 준비하고 있니? 답은 간단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그들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저 자신도 조금은 사랑하고 싶어졌습니다. 사진 한 장에 그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 첫 런던 여행이라는 문구 아래 사돈 어깨에 팔을 올린 며느리 김민희의 얼굴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환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머리를 툭 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군요. 사진은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박물관 앞에서 찍은 단체샷. 레스토랑에서 촛불 케이크 앞에 앉은 사돈. 영진이가 사온 것 같은 고급 백화점 쇼핑백을 든 며느리의 셀카. 그리고 가장 마음을 흔들었던 건 이 모든 걸 준비해준 우리 남편 최고. 그 멘트였습니다. 아들의 월급이 빠듯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아이가 이런 여행을 선물할 여유가 있었던 걸까요? 분명 며칠 전에도 요즘 물가도 오르고 대출금도 밀려서 허리 휘겠어요. 하면서 한숨 쉬던 며느리였거든요. 그런데 런던, 사돈 모시고 해외여행이라니? 어이가 없고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제일 먼저 든 감정은 모멸감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가족 행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가만히 소파에 앉아 화면을 계속 내리다 김민희가 올려둔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런던 시내 어딘가에서 찍은 브이로그였는데 사돈이 찍어준 듯한 영상 속에서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예전부터 꿈꾸던 유럽 여행. 남편이 이번에 큰 결심했어요. 엄마를 위해 카드 긁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 아들 이영진이 저한테는 엄마 요즘 힘들어요라며 물가 때문에 고기 한 근 사기도 어렵다던 그 아이가 장모님 해외여행은 흔쾌히 카드 긁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해준 여행은 고사하고 생일 밥 한 끼도 제대로 같이 안 먹던 아이가 말이죠. 제가 바보처럼 계속 희망을 품고 있었던 거겠죠. 언젠간 시간이 되면 같이 놀러 가요. 어머니와도 여행 한번 가야지요. 그런 말들 믿고 있었던 제가 어쩌면 제일 어리석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몇 날 며칠을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켜놓고도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도 몰랐고 밥솥에 있던 찬밥을 꺼내 물에 말아 먹으며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문득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래, 계약서 아직 내 명의였지? 아들 내외가 신혼 때 들어가 살던 그 집. 사실은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그 집을 마련해 줄 때 등기는 일단 엄마 이름으로 두고 나중에 천천히 바꿔줘도 돼.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었죠. 그 집이 언제부턴가 자기들 집이 된 것처럼 굴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떠오르자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야. 난 내 자리를 완전히 잃은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차분하게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책장 구석에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마련해준 그 아파트 계약서. 결혼 초반엔 둘이 버는 돈으로는 대출금도 감당 못한다며. 엄마, 우선 명의만 엄마 걸로 해놓고 나중에 천천히 바꾸자고 말하던 영진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마련했고 등기부등본도 인감도장도 제 손으로 뛰어다니며 처리했어요. 모든 게 가족이니까였습니다. 내 아이, 내 식구니까. 하지만 그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 나는 늘 줄 생각만 했지? 왜 나는 한 번도 돌려받을 걸
기대해 보지 않았을까. 계약서는 분명 제 이름으로 돼 있었고, 그날 이후 어떤 명의 이전도 없었습니다. 대출 상환도 대부분 제가 갚은 상황이었고요. 그 사실 하나가 저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런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SNS에 또 올라왔더군요. 가족사랑, 영국 감성, 내 사람들. 이런 해시태그와 함께요. 여전히 그 속엔 저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날도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켜고, 혼자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마트 가셨어요? 웃으며 다가온 아들의 얼굴을 보니 그 안에 미안함이라는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심한, 지나가다 마주친 지인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조심히 가라 하고는 돌아서 집으로 왔죠. 그날 밤, 저는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 그동안 쓰지 않던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동산 관련 상담 카페, 시어머니, 법률 상담 게시판 같은 곳을 찾아보며 어떻게 이 집을 정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몇몇 글들을 보다 보니 등기명의자가 그대로라면 언제든 매매나 처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래, 정리하자. 더는 이 아이들에게 의지하지 말자. 아니, 의지하려 했던 내 마음부터 정리하자. 결심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죠. 저는 다음 날 오전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소유한 집 하나를 처분하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중개인 한 분이 집으로 찾아왔고 저는 계약서를 꺼내놓고 말했어요. 이 집 매물로 내놓으려 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안에서 무너져 있던 무언가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한 건. 물론 마음 한켠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아들을 직접 내쫓을 순 없어. 계약 만료까지 3개월 정도는 시간을 주겠다는 조건도 붙였고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로서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말을 해야 하나, 그냥 조용히 집을 팔고 나중에 통보만 할까.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더군요.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인데 적어도 미리 말은 해야 하지 않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 그 안에 미안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말했죠. 영진아, 너희 지금 사는 집 말이야. 이제 정리하려고 한다. 매물로 내놓을 거야. 순간 말끝이 잠깐 멎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 이 집 내가 등기상 소유자잖니. 생각 끝에 정리하기로 했다. 아니, 갑자기요? 저희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민희도 그 집 참 좋아하고 그게 말이 되세요? 바로 나가라고 하진 않아. 3달 정도 시간은 줄 생각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 집, 저희 신혼집이에요. 10년 넘게 살았고
이제야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엄마, 너무 갑작스러우신 거 아닙니까? 그래, 너희가 그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거 알아. 그런데 내 칠수는 어떻게 기억 못할 수가 있니? 그렇게 런던까지 다녀오는 시간은 있었으면서. 죄송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챙겼어야 했는데, 민희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영진아, 내가 지금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야. 생각 많이 했고 결정한 일이야. 그 말에 아들은 조용해졌습니다. 통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고, 그날 저녁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셔야겠어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렇게 집까지 정리하시는 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민희야, 너도 알고 있지 않니? 내가 칠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밥 한 끼만 같이 먹자고 한 거 기억하지? 그건 죄송해요. 정말 바빴어요. 준비도 많았고 엄마가 런던은 처음이라. 그래, 사돈 모시느라 수고했겠구나. 그 정성 나한텐 없었지만 말이다. 며느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생각해 보실 수는 없을까요? 저희 이번에 아이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사까지 하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그럼 친정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사돈께서 런던까지 다녀오셨을 정도니 딸이 잠시 머무는 건 기꺼이 받아주시겠지.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그 정적이 그동안 제가 감내했던 침묵의 무게만큼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들도 며느리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조금은 씁쓸하면서도 이상하리만치 후련했어요. 그 아이들이 나 없이도 잘 사는 걸 보니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서 국을 끓이고 조용히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작게 웃음이 나왔어요. 서정옥, 너도 참 오래 참았다. 며느리와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날씨도 흐리고 마음까지 눅눅하더라고요. 괜히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혼잣말이 자꾸 늘어나는 걸 보니 그만큼 저도 많이 지쳐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오전 11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놀랍게도 민희 친정어머니였어요. 사돈 어른, 저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선 뭔가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시간을 알려드렸고 점심 무렵 그 사람은 말쑥하게 차려입고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사돈 어른. 제가 문을 열자 고개를 꾸벅 숙이며 그렇게 말했죠. 무슨 일이세요? 저도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며 조용히 안으로 모셨습니다. 차 한 잔 앞에 두고 마주 앉았을 때 그녀는 가방끈을 꼭 쥔 손을 풀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민희가 요즘 많이 불안해해서요. 아이 소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집까지 정리하시겠다고 하니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담담하게 묻자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당장 이사를 준비하긴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이 계획도 있는 상황이라. 그 말의 순간 민희 결혼식 무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형편이 좀 어려워서라며 혼수도 제대로 못 준비했다고 며느리 얼굴에 민망함이 떠오르지 않게끔 저한테 미리 말해오던 그 사람. 그래서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냉장고며 세탁기며 큰 가전은 물론 살림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챙겨줬죠. 그랬던 제가 지금은 미니와 그 친정 식구들에게 버려도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더군요. 미니 결혼할 때 기억하세요? 그때 사돈께서 형편이 어렵다고 하셨어. 제가 큰 살림들 마련해 드렸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사돈 어른. 그 고마움이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요? 제 칠순엔 아무 연락도 없이 런던 여행을 가고 이젠 그 집 비우지 말아달라고요? 그녀는 순간 말이 막힌 듯 했지만 곧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저도 많이 놀랐어요. 미니가 저한테도 말없이 그렇게 떠난 거라. 그 말이 거짓이든 진심이든 이제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했습니다. 3달이면 이사 준비하기엔 충분할 테니 그 안에 정리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돈 어른. 미니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혹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실 순 없으실까요? 그럼 친정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런던까지도 다녀오셨는데 딸과 손주 1명쯤 함께 사는 건 어렵지 않으시겠죠.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제 마음엔 아쉬움보다는 오히려 이상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묘한 안도감이랄까요. 그녀가 돌아간 뒤 거실에 혼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참 많이도 베풀며 살았고 그만큼 외면당해도 아무 말 안 하고 참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제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 자신에게 잘해보자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전한 후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가만히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지쳐 잠이 들더군요. 다음 날 해가 창문을 넘어오고 나서야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잘했다. 이게 맞는 거다. 혼잣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주방으로 향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 보러 오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그 말이 왜 그렇게도 시원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이 집은 나를 무시하고 내 존재를 잊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누군가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아들 영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 집 진짜 파시는 거예요? 그럼 장난이었니? 그게 아니라 미니가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요. 그건 미니 문제고 그 문제로 내가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봐. 결정은 이미 했어. 3달이라는 시간 짧지 않잖니? 그 말에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 존중할게요. 그 순간 마음 한편이 아렸지만 저는 감정을 꾹 누르고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이제 너도, 너희도, 너희 몫의 삶을 살아야지. 그날 저녁, 미니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사 일정 조율해서 중개인 통해 전달드릴게요.
사과도 없고 감정도 없는 딱딱한 말. 하지만 저는 그 한 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운함을 기대하지 않을 때 받는 것도 주는 것도 훨씬 가벼워지니까요. 그 후로 저는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쓰는 살림살이들을 차근차근 나누고 버릴 건 버리고 남은 건 새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베란다, 창틀엔 작은 화분도 다시 놓았고요. 햇살이 드는 오전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조용히 음악을 틀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혼자 살게 되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차츰 깨달았습니다. 혼자와 외롭다는 건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걸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가 오는지 뭘 하든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유로움 속에서 비로소 저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랜만에 나 자신을 위해 소박한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작은 텃밭 키트와 접이식 의자, 마당에 햇살 좋은 자리에 놓고 이따금 바람 쐬며 책을 읽고 차를 마시려 합니다. 이 집을 떠나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기보다 든든하게 느껴지는 지금, 비로소 저는 내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삿짐을 싸서 나가는 날, 오전부터 이삿짐 트럭이 골목에 들어서고 낯선 인부들이 집 안을 분주히 오갔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땐 다들 웃고 기뻐했었는데 나갈 땐 아무도 웃지 않더군요. 민희는 여전히 저를 보지 않았고 영진이는 간간히 눈치를 보며 이삿짐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부엌을 정리하다 말고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미안함도 아쉬움도 느껴졌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 어디 가서도 너희답게 살아. 한마디로 보내주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아둔 작은 쇼핑백 2개. 하나는 민희에게, 하나는 영진에게. 민희에게는 결혼식 날 제가 직접 만든 한식 레시피 노트를 정갈하게 정리해서 넣었고, 영진이에게는 그동안 모아둔 가족사진 몇 장과 그가 어릴 적 쓰던 손편지를 넣어두었습니다. 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건넸을 뿐이었죠. 민희는 잠시 그것을 들여다보다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랐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담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몸조리 잘하고 그 말로 그동안의 서운함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삿짐이 다 빠져나가고 집이 텅 비었습니다. 사람 소리로 가득하던 거실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고 오히려 그 고요함이 이제야 제 집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을 주더군요. 나는 조용히 거실을 쓸며 남겨진 먼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걸 감내하며 살았다는 걸 그 먼지 하나하나가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어딘가 후련했고 어딘가 묘하게 기운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조용한 집 안에서 햇살 좋은 마당에 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속으로 말했죠. 이제는 진짜 내 시간이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누군가의 어른으로 살아온 시간을 지나 이제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서정옥이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던 이들이 언젠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문을 열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내가 끝까지 품위를 지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즘 저는 새벽이 가장 좋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커피를 내리고 햇살이 베란다 창을 타고 스며들 때 그 따뜻함이 온몸에 닿으면 참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는 이 평온한 시간. 이 조용한 집이 이제는 제 삶을 담아내는 가장 온전한 공간이 되었어요. 거실 한켠에 놓은 작은 자수틀, 창가에 쭉 늘어선 화분들, 그리고 주말이면 혼자 걸어 나가는 시장길. 이 모든 게 저를 살게 하고 또 지켜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 나이에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묻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외로움보다 자유를 더 크게 느낍니다.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어떤 기준에 스스로를 우겨넣지 않아도 되는 이 평화가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가끔은 아들 영진이의 얼굴도 민희의 태도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젠 원망 대신 그들도 그들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내 삶을 더 잘 살아가자.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게 됩니다. 칠순을 지나 혼자 걷는 길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조용히 차 한 잔을 들고 마당의 작은 꽃들에게 인사하는 아침.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 이제 제 하루를 채워줍니다. 과거에 붙들려 울던 나를 이젠 제가 가장 잘 보듬어주게 되었고 누구보다 제 편이 되어주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너무 평범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평범함 안에 제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들여다봐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 마음에도 조용히 물결이 일었다면 그 마음을 따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 조용한 목소리가 어딘가에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저는 이 집 안에 서서 조용하지만 꿋꿋하게 저만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